회사 대신 집을 선택한 그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꿈꾸는 삶의 전환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특히 은퇴자들은 이 선택이 가져오는 파장이 길고 깊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회사 대신 집을 선택한 한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재정적 압박과 심리적 공허감,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32년 동안 한 회사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출퇴근길이 너무 지쳤고 상사와의 갈등도 오래 지속됐고 몸은 점점 피곤해지는데 일의 보람은 줄어들었습니다. 퇴직금을 충분히 받았고 주택 대출도 거의 끝나가서 회사 대신 집에서 보내는 삶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퇴사 후 첫날, 그는 오랜만에 아침 햇살을 느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용 구조가 이렇게 빠르게 체감될 줄 몰랐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자 집 안의 모든 지출이 갑자기 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보험료, 부부 생활비, 부모님 용돈. 이전에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지만 이제는 통장에서 줄어드는 숫자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딱히 절약하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1,000원 하나도 신경 쓰입니다. 퇴직금이 충분해 보였지만 월 지출 260만 원이면 10년을 버티기도 쉽지 않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집을 선택한다는 건 돈이 안 들어도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돈이 계속 나가는 삶을 직접 감당하는 자리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의 정체성 대부분이 회사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첫 주는 자유롭고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가 되자 하루 종일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군가 나를 부르고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역할 상실은 조용히 찾아오지만 한번 스며들면 회복이 오래 걸리는 심리적 충격입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에게선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회사를 떠나면 인간관계 스트레스도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회사 스트레스는 없어졌지만 회사에서 어떤 최소한의 사회적 연결도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을, 점심을 함께 먹던 동료, 일상적인 농담을 주고받던 직원들, 퇴근 후 가끔 나누던 짧은 대화, 그 모든 것이 사라지자 그는 하루 종일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어느 순간 단답형이 되고 친구들은 각자 바빠서 만남도 뜸해졌습니다. 사회적 단절은 조기 은퇴나 퇴사 후 가장 빠르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단절은 다시 우울감과 무기력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회사 안의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둡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건 회사가 아닌 삶의 재구성이었구나. 그는 아침마다 동네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집을 나서는 것만으로도 삶의 리듬이 다시 생겼습니다. 작은 모임에도 참여하고 걷기 운동도 꾸준히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경제 구조도 투명하게 정리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를 나오는 게 아니더군요. 나온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였습니다. 회사에서 벗어난다는 건 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정이 든든하지 않으면 불안이 찾아오고, 역할을 찾지 못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관계가 끊기면 고립이 시작됩니다. 회사를 떠나는 결정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계획이 없다면 집은 가장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가장 불안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회사 대신 집을 선택하려는 분들께 조금 더 현실적인 준비와 깊은 성찰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건 더 빨리 떠나는 용기가 아니라 떠난 후 자신을 다시 세우는 전략입니다.
회사를 떠나 집을 선택한다는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감과 안정감을 떠올리게 한다. 오랫동안 반복되던 출퇴근의 피로와 직장에서의 긴장, 상사의 지적이나 성과 압박에서 벗어난다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한다. 실제로 여러 은퇴자들은 퇴직 직후 며칠 동안은 마치 오랜 감옥에서 벗어난 것 같은 자유를 느낀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자유는 매우 짧다. 자유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은 현실이다. 그리고 그 현실이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형태로 찾아온다. 한 은퇴자는 회사를 떠난 첫날 아침을 평생 기억한다고 했다. 평소보다 천천히 일어나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이제 좀 편해지겠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평온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아침 햇살 대신 텅 빈 하루가 보였고 편안함보다 방향성을 잃은 삶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회사를 떠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주던 구조와 리듬에서 이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사람은 자유보다 구조를 먼저 잃을 때 불안을 느끼고 시간의 의미가 사라질 때 존재의 흔들림을 가장 크게 경험한다. 퇴사 직후 재정적 압박이 온몸을 조이기 시작했다는 고백도 많다. 월급이 끊기면 지출의 무게는 갑자기 현실적인 피부감으로 다가온다. 이전에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돈들이 통장에서 직접 떠나가는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심리적 충격이 발생한다. 그는 실제로 말한다. 회사 다닐 때는 1,000원, 2,000원은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이제는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낼 때도 잠깐 멈칫하게 된다고. 그는 퇴직금을 넉넉히 받았고 집도 거의 다 갚았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생활비 구조로는 10년을 버티는 것도 쉽지 않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이 들어오는 곳이 없다는 상태를 경험했다. 그리고 이 사실만으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계속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재정보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인 영역에서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역할과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명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부르던 목소리가 사라지고 하루를 구성하던 의무들이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다는 느낌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그는 회사 생활을 힘들어했지만 정작 회사가 없어지자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이 없고 누구도 자신을 찾지 않으며 하루가 길게 늘어지는 경험은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다. 몸은 휴식을 느끼지만 마음은 공허해지고 시간이 많아진 만큼 감정의 빈자리도 함께 커져간다. 이 공허함은 때때로 부부 관계에도 파고든다. 그는 아내와 대화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고 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감정 교류가 있었는데 이제는 특별한 사건이나 일상이 없어 말할 거리도 줄어들었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일정대로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는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은퇴자들에게만 벌어지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대화는 생각보다 각자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의존한다. 사건이 없으면 대화도 줄고 대화가 줄면 관계의 온도도 식는다. 회사 대신 집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 관계가 흔들리는 경우는 실제로 매우 많다. 사회적 관계의 축소 역시 대표적인 문제다. 그는 회사에서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떠나면 스트레스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다. 실제로 회사 스트레스는 줄었지만 그 대신 인간관계 자체가 거의 사라졌다. 동료들과의 점심 회의 중 농담, 복도에서의 짧은 인사 등 작지만 반복적인 사회적 접점들이 모두 소멸되면서 하루 종일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날이 생겼다고 했다. 사람은 생각보다 얕은 관계에서 큰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 얕은 관계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순간 외로움은 급격히 찾아온다. 외로움은 다시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무기력은 자신감 저하로 이어져 삶 전반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 자신이 선택한 것은 단순히 퇴사나 은퇴가 아니라 삶의 재구조화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는 아침마다 동네 도서관을 찾기 시작했다. 일정한 시간에 외출하는 행동만으로도 오래된 리듬이 다시 살아났다. 걷기 운동을 하면서 몸의 감각을 깨웠고 지역 소모임에 참석하면서 관계의 끈을 다시 잇기 시작했다. 지출을 정리하고 생활비 구조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재정적 불안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는 그제야 회사를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사 밖에서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진짜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한다. 은퇴자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은 결국 하나의 진실로 이어진다.
회사를 떠난다고 삶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단계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멈추는 순간 불안이 시작되고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며 관계가 끊기는 순간 고립이 시작된다. 회사를 떠나는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떠난 자리를 채우는 전략이 없을 때 문제가 심각해진다. 결국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더 빨리 떠나는 용기가 아니라 떠난 후 자신을 다시 구성하는 능력이다. 그것이 재정적 안정이든 새로운 일상이든 혹은 인간관계 재정립이든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은퇴 후의 혼란을 이겨낼 수 있다. 이 칼럼을 읽는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다. 회사 대신 집을 선택하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그 시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인생 후반전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